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아파트 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쪽 이제 세입자가 연락이 왔었죠. 뭐였냐면 아파트 계약 기간이 23년 2월 때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만기가. 근데 전화 와서 얘기를 한 거죠. 뭐였냐면은 지금 한 4월에서 5월 정도에 내가 나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세입자를 구해주고 그때 보증금을 반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보증금 반환 이 조건으로 제가 내세운 게 두 가지였죠.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올 테니 협조를 좀 해줘라. 집을 잘 보여줘야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야 너도 보증금이 빨리 줄 수가 있으니까 좀 협조를 해주시라.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제시한 게 뭐였을까요? 아시겠지만 부동산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 복비에 대해서 전세 세입자분이 내주셔야 된다. 왜? 계약기간 만료가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나가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거는 지불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죠. 결론적으로 기존에 이제 이 했던 금액이 있고 새롭게 제가 받을 금액이 있잖아요. 당연히 전세가는 올랐죠. 이렇게 되면 플러스 제가 이제 몇천만 원 정도의 이런 투자금이 고로 회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살고 있던 데가 있는데 기존에 뭐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았든 아니면 다른 집으로 뭐 직장이 뭐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가든 간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협의. 딱딱 맞춰서. 왜? 거의 대부분 자본금이 뭐 대출도 껴 수도 있고 플러스 웬만한 거대한 자본금이 내가 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틀 안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막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전세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세입자가 그런 처해진 상황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투자자 입장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통적으로 많이 취하는 케이스가 실거주하고 그 다음에 주거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분리를 시키는 유형이 많습니다. 자, 실거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거주하면서 투자까지 보시는 거죠.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는 케이스고, 이거에 대한 또 장점도 있고 하지만 단점도 있죠. 근데 주거하고 투자를 분리할 때는 반드시 전세 플러스 투자로 가실 게 아니라,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월세입니다. 이 월세를 투자를 하고, 월세에 살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이게 방법입니다. 왜냐면 월세는 기본적으로 전세하고 월세가 있을 때 집 주인을 봤을 때 전세 세입자는 항상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월세 세입자는 을이 아니에요. 때로는 갑이 될 수도 있고, 입장 차이가 전세하고 월세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이 작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전세가 뭐 4억에서 4억 5억 사이다. 근데 월세 같은 경우는 뭐 1억 정도, 뭐 5천 정도로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에 따라서, 다만 플러스 내가 월 얼마씩 내는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깔고 아는 돈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돈을 굴릴 수 있는 투자 금액은 점차 높아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세 투자금이 왜냐면 보증금이 낮아지면 낮을수록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내가 깔고 있는 실거주가 아예 분리가 되면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청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뭐 급매라든지 갑자기 급하게 찬스가 나왔어, 기회가 나왔어. 기회가 나왔을 때 그때 바로 계약금도 쏠 수 있고, 그 다음 바로바로 뭐 잔금도 치를 수 있는 자금에 대한 그런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지금 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에 갈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 현재 전세를 살고 있죠. 만약에 전세 사는 분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깔고 있잖아요. 깔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다. 왜? 지금 만약에 2월이면 기본적으로 4월에서 5월에 입주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맞춰가는 거죠. 벌써 플러스 2개월이 흘렀습니다. 2개월 플러스 3개월이 흐르는 거죠. 2, 3개월 후면은 투자 시장에서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고,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선도 끝나고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사야 되는 물건이면 지금 사야 되는데 2, 3개월 후에 그 물건이 과연 기다려줄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월 얼마씩 주더라도 월세를 살면서 반드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절대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나 투자랑 관련 없어, 그냥 뭐 내가 말 그대로 거주의 목적으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그건 오케이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진짜 나는 재테크에 욕심이 있고 정말 투자를 할 마음이 있고 그런 좀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전세를 사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한 번쯤은 제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이 많아요. 절대로 전세 사지 마라, 뭐 전세 월세 살아야 되는 이유, 영상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거 이외에 투자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월세를 살아야 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월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옵션들이 집주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뢰 위치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내가 월 얼마씩 내는 만큼 내가 집에 대한 컨디션이 전세에 똑같이 들어가는 것보다 컨디션이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월세가 뭐 도배라든지 기본적으로 생활 뭐 문제되는 것들 다 집주인이, 임대인이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